러시아 화력신 바흐무트 인근에서 우크라이나의 맹렬히 공격. 러시아 국방부는 특별 군사 작전에서 도네츠크의 군사 목표를 공격하는 다연장 로켓 시스템 TOS-1A의 발사 장면을 공유했습니다. 이 로켓 시스템은 화신연합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으며 여러 로켓을 동시에 발사하여 목표물을 태워버리는 강력한 화력을 생성합니다. 러시아 국방부가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공격은 도네츠크 인민공화국 자칭 솔리다 마을에서 발생했습니다. 이 공격은 적외선 카메라가 장착된 무인 항공기에 의해 감시되고 촬영되었는데요. 영상에서는 220mm 연합 로켓이 우크라이나 무장 세력의 위치를 공격하고 지상에 불꽃을 일으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TOS-1A는 러시아에서 중화기로 간주되지만 실제로는 탱크 차체에 장착된 단거리 다연장 로켓 발사대이죠. 이 시스템은 2001년부터 러시아 군대에 배치된 TOS-1A 화염 방사기의 최신 버전입니다. TOS-1A는 보병, 구축물, 그리고 적의 경장갑차를 파괴하기 위해 설계되었는데요. T-90S 탱크 플랫폼에 기반을 둔 이 시스템은 잘 보호되고 높은 신뢰성을 자랑합니다. TOS-1A는 840마력의 V84MS 디젤 엔진을 탑재하여 전장에서 기동성이 뛰어납니다. TOS-1A는 시속 60km의 속도와 550km의 작전 반경을 자랑합니다. TOS-1A의 로켓은 길이가 3.3에서 3.7m이며 무게는 173kg에서 217kg 사이입니다. TOS-1A는 열악탄을 포함한 여러 유형의 탄두를 사용할 수 있으며 600m에서 6000m 거리의 목표물을 공격할 수 있죠. 바흐무트와 우크라이나의 하르키우주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최근 우크라이나군이 많은 사상자를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군이 벨고로드와 같은 러시아 도시를 폭격하거나 무인 항공기로 공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하르키우에서 군사작전을 개시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공군의 기습 반격, 하르코프에서 러시아의 계획 좌초, 서방 동맹국으로부터 무기와 탄약을 받은 우크라이나 공군은 공격의 동력을 빠르게 되찾아 하르키우 전선에서 보브찬스크를 점령하려는 러시아 보병에 강력한 타격을 가했는데요. 이는 그동안 전방 전투와 러시아 공군이 장악한 공역을 피했던 우크라이나 공군의 전술적 변화를 의미합니다. 전장 영상과 우크라이나 및 러시아 군사 블로거들의 발표에 따르면 최근 우크라이나 공격기가 발사한 레이저 또는 GPS 유도 폭탄 최소 8발이 하르키우 지역의 한 공장 부진에 러시아 전략적 위치를 타격했죠. 대부분의 보고서는 이 폭탄을 미국에서 설계한 소형 직경폭탄인 GBU-39B로 확인했으며 최대 111km까지 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보고서는 이 폭탄을 프랑스에서 제조한 아즘 해머로 GBU-39B 또는 미국에서 개발한 구형 잼 폭탄과 유사하다고 확인했습니다. 러시아 지지 텔레그램 채널의 인기 작가 알렉스 조브는 보브찬스크에서의 전투가 치열하지만 러시아군이 잘 진전하지 못하고 있다고 불평했는데요. 그는 우크라이나의 강력한 화력과 공군의 공습 때문에 크렘린의 하르키우 재점령 계획이 지연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는 러시아군이 점차 우크라이나군을 분쟁 지역에서 밀어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의 한 고위 지휘관은 모스크바가 서방의 무기 지원을 기다리면서 공격 속도를 높이려 할 것이라고 예측했는데 여기에는 미국산 F-16 전투기도 포함됩니다. 러시아군은 지난달 하르키우 지역의 여러 지역으로 진격했으며 약 10개의 마을을 점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르키우 지역 주지사 비탈리 간체프는 러시아군이 국경에서 5km 떨어진 지역에서 우크라이나의 최신 반격을 격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르키우 지역에서는 여전히 격렬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으며 가장 치열한 충돌은 보브찬스크와 립시 근처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간체프는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이 이번 공격이 우크라이나가 국경 지역, 특히 하르키우 맞은편의 보로스 지역을 폭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완충지대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타스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국방부는 최근 하루 만에 110개 지역, 특히 하르키우 전장에서 우크라이나를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하르키우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의 사상자는 300명에 달했으며 4대의 픽업 트럭, D-20 다연장 로켓 1대,
D-30 다연장 로켓 한 대 및 BM-21 그라드 다연장 로켓 발사대 한 대가 파괴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군 총사령관 알렉산더 시르스키는 텔레그램을 통해 모스크바의 지휘관들이 군사작전의 강도와 지리적 범위를 확대하고 있으며 예비군 훈련을 방해하고 우크라이나가 적극적인 공격 행동으로 전환하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러시아 대전차 미사일, 우크라이나의 M113 장갑차 파괴. 러시아 국방부는 최근 우크라이나가 운영하는 M113 장갑차가 스바토베 근처에서 폭발하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영상에 따르면 러시아군은 1월에 루안스크 지역 스바토베 마을에서 우크라이나에 제공된 M113 장갑차를 9K211 파고 대전차 미사일로 공격했습니다. 탱크 연구자로 잘 알려진 블로거 안드레이 타라센코는 텔레그램에 러시아 개발자가 무인 항공기에 대전차 미사일 시스템을 장착하여 공중 및 지상에서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는 영상을 공개했죠. 하지만 무인 항공기에 장착된 넷은 유도 시스템이 없어 정확성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무인 항공기에 장착된 대전차 미사일은 9K211 파고액입니다. 특히 영상에서는 지상에서 발사와 공중에서 발사 두 가지 발사 방식이 보여졌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방식은 불안정한 플랫폼 때문에 효과가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졌죠. 군사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에서 자폭 드론의 무기를 장착하여 사용하는 러시아의 전술이 군대에 몇 가지 전술적 이점을 제공한다고 평가합니다. 9K211 파고 대전차 미사일 시스템 나토 코드명 에사 스피곶은 1962년에 개발되어 1970년 소련군에 배치되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9M111 미사일을 발사 튜브에 넣은 건 9P135 발사대, 9S451 유도 장치 및 9SH19 조준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파고 시스템의 유효 사거리는 70m에서 2000m입니다. 미사일은 유선 조종 및 반자동 명령 지령식 세클로즈로 제어되며 400mm 두께의 균질 강철 RHA를 관통할 수 있습니다. 반면 M113은 1960년대에 개발되었습니다. 이것은 미국 군대뿐만 아니라 전 세계 수십 개국의 기계와 부대에서 사용하는 궤도형 장갑차이죠. 차량은 7.62mm 탄환과 포탄 파편을 막을 수 있는 두꺼운 장갑으로 설계되었습니다. M113의 운용 승무원은 운전사와 지휘관으로 구성되며 최대 11명의 공수 부대를 태울 수 있습니다. 장갑차는 개방형 포탑을 장착하고 있습니다. M113의 주무기는 지휘실 해치에 장착된 12.7mm M2HB 브라우닝 기관총으로 2000발의 탄약을 탑재하고 있으며 측면에 7.62mm 기관총 두정을 장착하고 있습니다. 또한 M113은 25mm 자동포, 20mm 유탄 발사기, 무반동총, 토대전차 미사일 및 방공 미사일과 같은 여러 무기를 장착할 수 있습니다. 관련 사건으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초청으로 6월 18일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이 북한을 공식 방문했습니다. 이는 24년 만에 러시아 지도자가 동북아 국가를 방문하는 첫 번째 사례입니다. 러시아 대통령 고문 유리 우샤코프에 따르면 푸틴과 김정은은 경제, 에너지, 교통, 농업, 지역 간 관계, 안보 문제 및 국제 협력 문제를 포함한 여러 주제를 논의할 예정이죠. 또한 방문 일정에는 두 나라 간의 전략적 파트너십에 관한 새로운 조약 체결도 포함될 예정입니다. 우샤코프는 이 협정이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것이 아니며 양국 간의 협력 전망을 제시하고 최근 몇 년간의 정치, 국제, 경제 및 안보 분야에서의 발전을 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푸틴의 북한 방문이 모스크바가 모든 국가와 평등한 대화와 협력을 원하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말했습니다. 이 방문은 양국 관계와 향후 발전에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방문은 러시아가 평등한 대화를 지지하고 모든 국가와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가장 가까운 이웃 국가들과의 관계에서 서방의 압력 시도에도 불구하고 타스는 우샤코프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